안녕하세요. 베트남 민경입니다. 베트남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한 4개월여가량 이제 국내에서는 코로나 환자 발생이 전혀 안 나오고 있고요. 해외 유입 사례는 이제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국민들에서 이제 뭐 한두 명씩 정도 뭐 나오고 있고, 전에 많이 나온 경우가 말레이시아인가 방글라데시인가에서 들어온 이제 자국민들이 13명 정도 나온 게 그게 가장 많았고요. 국내에서는 전혀 지금 4개월여 동안 발생이 되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지금 방역을 하고 있고 차단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참 좋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는 잘 방역해서 좋은데, 이 베트남에서 7월 1일부로 베트남 출입국법이 개정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출입국법이 개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희 같이 이제 자영업자들, 많은 투자를 이제 하지 않는 자영업자들한테는 조금은 좀 불리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출입국법, 즉 외국인 입출국 또한 환승, 거주의 법률 일부 수정이 개정 시행이 됐습니다. 투자 비자와 상용 비자 조건 변경을 비롯해 출입국 관련 내용이 더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관광지에 대해서는 무비자 체류 기간을 확대, 그리고 투자액에 따라서 체류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이 출입국 정책을 관광 사업을 도모하거나 투자 유치로 중점을 두고 이제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부터 시행하던 전자비자가 공식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을 포함 80여 개국에서는 이제 전자비자 신청을 해서 베트남에 들어와야 된다고 해요. 즉 단수 체류 비자만 가능하고 최대 체류 기간은 30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이민국에 접속해서 신청 가능하고, 또한 접수 후 3일 이내에 비자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이제 문제로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투자자 비자 개정입니다. 투자자 비자 개정인데 예전에는 투자 규모에 상관없이 법인 등록증상에 투자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최대 5년까지, 그리고 짧게는 1년 아니면 또 2년까지도 이제 그 비자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개정법에서는 소규모 투자자, 즉 자본금 30억 동 이하, 즉 한국 돈으로는 1억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최대 기간 1년밖에 안 준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한테는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한번 사업자 등록증을 받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받는데 택도 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30억 동 이하에 들어가서 최대 기간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더 투자액을 더 늘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다른 이제 그런 비자 해주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대규모 투자 1,000억 동 이상, 즉 한국 돈으로 50억 원 이상인 그런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까지 기간이 상당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즉 이것만 봐도 이 베트남에서의 이제 비자 정책이 투자 위주로 이제 변해 간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저희들한테는 너무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제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금액에 따라 DT1에서 DT4까지 4종류로 나누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DT4에 해당이 돼서
30억 동 미만의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1년간 비자만 주는 거지 거주증은 없어요. 거주증이 없으면 또 많이 또 불편하거든요. 모든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DT3로 해야 되는데 DT3가 30억 동 이상 500억 미만이에요. 이렇게 되면 3년을 줍니다. 3년, 비자 3년에 거주증 3년을 주게 됩니다. 이걸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빨리 이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베트남에서 저희처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소규모 투자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그냥 다 됐던 것들이 이제는 여기 이제 기준에 걸리게 돼서 무조건 30억 동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즉 30억 동 이상이니까 뭐 30억 뭐 1,000동 1,000만 동 이렇게만 돼도 되는 거죠. 30억 동 이상만 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야 돼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에 봉착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개인 이제 사업자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DT4 같은 경우에는 30억 동 미만의 경우에는 체류 기간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반 비자, 즉 자녀들에 대한 비자가 이제는 안 된다고 해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변경이 된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우려가 됩니다. 즉 베트남이 의도적으로 소규모 투자자들의 설립을 이제 못하게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일반 이제 소규모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발을 못 붙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 비자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합니다. 예전과 동일하고 또 베트남 내 비자 변경 허용이 있는데 이게 예전 같으면은 다른 나라라든가 아니면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제 노동허가서 또는 또 법인 등록증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베트남 체류 중에 이제 비자가 변경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변경된 사항 중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 많은 투자를 해서 개업을 하신다거나 취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은 참 좋게 변한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좀 불편했죠.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바로 비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비자 관련 규정도 지금 개정이 됐는데 기존의 무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별도를 받는 경우 아마 랜딩비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최대 3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했었는데 이게 이제는 안 됩니다. 예, 만약에 30일 이상 기간에 이제 관광비자를 소지하더라도 30일까지만 입국 시 최대 30일간만 체류가 허가가 됩니다. 이것이 좀 강하게 변경이 된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 더 체류하려면은 별도의 연장 신청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는 이유가 일부 체류자들이 관광 비자를 악용해서 3개월마다 출입국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즉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면서 장기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실 주변에 그런 분들 사실 많았거든요. 3개월간 랜딩 비자 받아서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른 뭐 주변 국가에 가까운 데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일제히 차단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많이 좀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해안 경제 지역에 대한 비자 면제 규정 추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푸꾸옥섬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푸꾸옥섬에 이제 관광을 들어갈 경우 30일간 비자 면제가 됩니다. 그 섬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베트남에 관광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섬에 들어가가지고 그 섬에 들어가서 그 섬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들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베트남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뭐 전 지역을 한 번씩 투어한다거나 아니면은 호치민, 그 다음에 이렇게 푸꾸어, 또는 또 다른 섬들도 있습니다. 다른 섬들도 있는데 그런 섬들에도 가고 싶어 하시는데 여기에만 있으라라고 하면은 누가 있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근데 베트남 정부는 이상하게 이 정책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합니다. 즉, 이 베트남의 이 정책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뭐 어쨌든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 정책이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혜택 지역을 점점 더 추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30일 비자 면제를 하면서 만약에 더 이런 지역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그 추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30일간 면제된다고 하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그 지역에서만 30일간 있어라 그러면은 조금은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안 가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사실 베트남에서 여러 군데 보고 싶지 한 군데만 누가 들어가서 뭐 고립되어서 쉽게 말하면 고립되는 거 아닙니까? 고립돼서 이 섬에 들어가서 섬에만 있어라 그러면은 누가 있겠어요? 나도 싫은데 아무도 안 올 거 누가 오겠어요, 그쵸? 예, 어쨌든 이렇게 베트남에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개정 출입국법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비자 신청, 그리고 일부 투자자 체류 기간 증가, 무비자 30일 경과 규정 폐지, 그리고 체류하면서 비자 종류 변경 가능하게 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편의를 주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도 저하고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저로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베트남에서 노동 허가와 비자 업무의 경우 의뢰인의 입국이나 노동 관계 허가가 매우 급한 경우가 많은 반면 그쵸, 급한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면은 빨리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나라에서 이제 비자 같은 서류를 담당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만만치가 않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빨리 안 해줘요. 굉장히 느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관할 당국의 서류 심사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봤을 때 까다로운 것보다도 누가나 다 아는 얘기겠지만 돈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까다롭게 할 이유가 크게 없어요. 서류가 다 있으면 그냥 해주면 되는데 굉장히 까탈스럽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사람 지치게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급하니까 그 급행료라고 해서 돈을 많이 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자 만들 때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네 베트남 정부도 다 알고 있어요. 아밤리에 묵인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었었는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줄 알아야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어쨌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급행료 등에 실제로 많이 적용되는 분야 맞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베트남에 체류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들을 이러한 편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베트남 정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여기 비자를 만들어주는 국이 어디냐면은 비자 이민국이었던가요? 거기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돈이잖아요. 자기네 다 돈 받으면서 하고 있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화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그래 만약 적절한 노동 허가와 비자 거주증 취득 없이 근로하는 경우 최대 2,500만 동의 벌금 및 강제 출국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야 예전부터 있었던 거니까요. 그런 규정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투자자 비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한인 사회에서 이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물론 크게 사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없겠지만 저와 같이 소규모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죠. 소규모 투자자들한테는 지금 당장 이제 투자 금액을 또 높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빨리 좀 이것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좀 많이 마음이 좀 급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 7월부터 출입국 개정이 많이 좀 변경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여행이 재개된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관광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전자 비자를 해야 된다는 거하고 30일 이상 체류가 안 된다는 거, 이거 기본으로 알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여기 와서 투자자로 이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비자 받는 거, 거주증 받는 거에 변동사항이 있다는 거 숙지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정리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도 이거를 이제 오늘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연락을 받고 이걸 보면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많이 고심을 했고, 저에 대한 이제 그 저에 대한 사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투자하러 오시는 분들, 관광 오시는 분들 많이 염두에 두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에 비가 오고 난 후에 무지개가 떴어요. 너무 보기 좋죠? 네, 이 무지개처럼 비가 오고 무사히 맞춰지기를 바랍니다.